네, 6교시 수업 하겠습니다. 일단 6교시까지 하고 7교시는 여러분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계속 뭐냐면 하나의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그 문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input 태그에서 뭐 타입이 버튼이고 해당 버튼 안에 있는 글자가 뭐 night인데 이제 onClick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 onClick 안에 있는 내용 등이 순차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his라고 의미하는 거는 현재 이 if 그러니까 즉 이 this라는 거는 input이란 태그 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input이란 태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갑니까? 따지고 보면 input이라는 태그 안에 타입도 있고 밸류 값도 있고 이 input이라는 안에 속성으로 onClick 있지 않습니까? 그 onClick 안에 이 this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해 갑니까? 그래서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input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this.value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input이라는 얘를 가리키는데 이 밸류 값을 night가 동일하다면 얘를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his라는 걸 쓰게 되면 이제 중복된 코드를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생산성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유지보수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변수를 쓰건 함수를 쓰건 패키지를 쓰건 모듈을 쓰건 전부 다 공통된 중복된 것들을 제거를 하는 이제 뭐랄까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단순 프로그램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분 뭐 한글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PPT 문서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만의 환경 설정을 아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PPT 작성할 때도 먼저 괜찮은 템플릿, 이제 마스터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가져와서 그 템플릿에 맞게끔 PPT를 작성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냐면은 868번 이제 언저리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868번을 기점으로 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이렇게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한 플러스 한 2, 3 정도 오차가 있을 건데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중복된 코드를 제거해 보자. 그러면 앞에 조건식에서 이제 this.value를 이용을 했다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 document.querySelect의 body라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보셔도 이 부분이죠. 이렇게 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까지 좀 반복이 되는 건데 어디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제 변수를 적었습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얘는 그 타겟이라는 변수명 이름이고요. 이 VAR이라고 하는 예약어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의미하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보통 예약어는 그 각각의 언어에서 미리 예약, 즉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VAR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VAR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언어에서 지금 미리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요. 갑자기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몇 번째였죠? 라인 870페이지였나요? 갑자기 좀 내려갔네요. 네.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게 좀 적어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작업을 하는 일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혼자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팀 단위로 하면 해당 변수, 누가 봐도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정해 주시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하기 전에 이런 명세서를 미리 정의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변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6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let이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것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이 var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재할당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류를 하고 뒤에 자바에 가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자바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가 백엔드 스프링이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쓰건 뭐 다른 뭐 파이썬을 공부를 하건 아니면 다른 뭐 코틀린을 공부를 하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반은 자바로 조금 스타트를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의미하는 키워드는 va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겟이라는 변수 이름이고요. 이 var이라는 거는 예약어입니다. 그러면 다큐먼트와 쿼리 셀렉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body라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이 타겟으로 변수를 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당 조건문에 대해서 타겟이라고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줬고요. 뭐 그리고 지금 각각의 이것도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해당 if 문 안에도 이 타겟이 들어가고 또 else 문 안에도 타겟이 이렇게 좀 중복되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 여기 있는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body까지 이거를 타겟이란 변수로 좀 할당을 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좀 줄였다 라는 거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변수를 선언을 무엇으로 한다? var이라는 키워드로 한다. 일단은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거 정도만 일단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코드가 좀 슬림해졌을 거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버튼을 눌려서 색깔이나 배경을 변경을 하는데, 이게 바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색깔과 배경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예 검게 되거나 또 아예 또 하얗게 되니까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특정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태그들을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좀 색깔을 변경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잘하는 반복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A라는 태그는 색깔을 우리가 나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파우더 블루라는 색깔로 변경되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나이트 버튼을 누르면 단순히 이 배경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수업 때 쓰는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 갔죠? 이렇게 이 색깔이 파우더 블루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깔들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자, 예제는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 920번을 좀 볼까요? 920번. 자, 샘플 예제입니다. 샘플 예제. 자,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var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쓰는 키워드다, 예약어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A 리스트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A 리스트이건 B 리스트이건 이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큐먼트 점 그리고 쿼리 셀렉터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ll이 들어가 있죠. 기존에 여러분 코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로 되어 있죠? 그냥 쿼리 셀렉터라고 되어 있죠. 요 다른 거 이해 가십니까? all이 들어갔으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오케이. 자, 됐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쿼리 셀렉터 다음에 그 키워드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all이라고. 그러면 한번 유출을 해보면 A라는 태그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선택. 그러니까 모든 A 태그를 다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A 리스트라는 곳에는 선택자, 즉 A 링크가 여러 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타겟이라는 곳에는 몇 개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갔다면, 이게 타겟이라는 곳에는 셀렉터가 이렇게 한 개만 들어갔다면 body라는 태그가, 근데 지금은 A라는 태그가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 A 태그가 저희가 수업 때 쓴 샘플 한 4개인가? 이렇게 아마 들어가, 3개인가 한 4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i라고 하는 건 이제 인덱스를 의미하는 i 변수를 그냥 임의로 정했고요. 자, 여기 이제 while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복문에는 for문도 있고 while문도 있는데 주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기본 for문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for문은 내가 특정 구간을 처음과 끝을 좀 지정할 때 for문을 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범위보다는 뭔가 행위를 계속 해야 할 때 좀 while문을 좀 많이 씁니다. 보통.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 구간 반복, 전체 반복에 대해서 좀 더 예제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이 while이라는 게 이 반복문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while 대신에 if문 기억나십니까? 그 if문 안에 이게 조건식이 들어갔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이면 참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문장이 수행이 됐었죠. 근데 이거는 while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while이라는 게 직역을 해보면 단어 뜻이 뭐뭐 하는 동안 아닙니까? 그죠? for도 뭐뭐 하는 동안 아닌가? 기간?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거는 이 i가 0이고요. 해당 A 리스트라는 변수에 여러분 length 이거 기억나십니까? 특정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query select all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특정 A 링크가 여러 개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A 링크의 개수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개수만큼 반복문을 돌려서 이게 참이 되면 해당 A 리스트에 있던 이 지금 배열처럼 표현했는데 아직 배열은 안 배웠습니다. 해당 배열 0번째 인덱스로 시작합니다.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하거든요. 2형 기억나시죠? 2형. 그래서 그 첫 번째 A 링크의 스타일과 컬러를 파우더 블루로 바꾸고 콘솔에 출력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샘플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보자. 근데 지금 제가 수업 때 쓰고 있는 샘플 자체에 여기 이제 A 링크가 없어요. 여기가 A 링크가 없기 때문에 잠시 샘플을 어디로 바꾸냐면 1번으로 갈까요? 1번. 그 1번에 가시면 A 링크가 지금 4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 H1 웹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바디 밑에다가 이 샘플로 이 스크립트 얘를 조금 작성을 해서 한번 그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근데 잠깐만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 1번에 어디 갔죠? 소스 코드에 1번에 가면 지금 버튼이 없어요. 지금 버튼을 인식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EX2번에 가시면 이거 좀 벤치마킹 좀 가져와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H1의 얘를 잠시 가져와서
제가 this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해서 이거 했던 거죠. 이 부분. 요거. 사실은 지금 타겟도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일단 얘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1.html에 와서 버튼을 그냥 맨 밑에다가 일단 잠시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잠깐 하고 얘를 라이브 서버를 잠시 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제가 아까 사이즈를 얼마로 해놨죠? CSS에서 이거 샘플로 제가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 이걸 100픽셀 하지 마시고 일단 한 45로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변경되는 거를 1타 4P를 보여드리려고 스타일 안에서 H1의 태그에 크기를 너무 크게 했거든요. 이 부분 일단 45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했는데 여기 좀 H1은 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H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his로 자기 자신 가리키기는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일단 얘를 잠깐 치우고요. 필요한 거는 이 버튼만 조금 필요합니다. 버튼만. 뭐 일단 이 버튼만 잠시 필요하고 그 문맥상 아까 저희가 타겟을 하나 이거 선언했던 거 있죠. 이 부분. 요것도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타겟을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이 공통되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색깔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일단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이 웹페이지에 들어와서요. 일단 라이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일단 테스트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위치는 제가 나중에 좀 바꾸도록 할 테니까 일단 자, 그리고 이 라이트 버튼을 여기 말고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테스트 한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것도 좀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디다가 두냐면 아니면 여기 H2 HTML이란 무엇인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를 넣든. 근데 지금은 제가 테스트용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위치는 적절히 여러분들 보시고 일단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A 링크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가 총 있습니다. 4개. 그러니까 이 4개 부분을 반복문을 통해서 변경되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샘플 코드가 어디냐면 지금 920번입니다. 어디라고요? 920번입니다. 그래서 다큐먼트에 쿼리 셀렉트 올이라고 해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 해당 문법에 맞게끔 이거를 다 고치는 내용입니다. 고치는 내용인데 일단 좀 비효율적이긴 하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요거 그냥 복사를 해서요.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 VS 코드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다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반복이 되고 비효율적인 걸 제가 잘 아니까 일단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온클릭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속성이니까 요거를 제가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얘를 좀 밑으로 가면 좋은데 일단 제가 동작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코드가 중복된 걸 제거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요것만 일단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색깔 변경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A 태그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색깔을 변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하고 또 얘기를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다 변합니까? 이렇게. 근데 뭐 사실상 나이트일 때만 변경하면 되지 굳이 데이일 때는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데이일 때는 그냥 샘플입니다.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파우더 블루 말고 그냥 뭐 일단 임의로 제가 그냥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라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죄송해요. 파우더 블루 밑에 이 부분을 제가 블루로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코드는 어디 하고 있냐면 지금 920번을 하고 있습니다. 920번에 이 내용만 분기문 밑에다가 지금 제가 넣고 있거든요. 이거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를 다시 제가 저장하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파란색. 변경되는 거 보입니까?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적용되는 거. 자, 보시면은 지금 body라는 선택자를 통해서 해당 타겟에 이거를 담은 다음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각각의 화이트 블랙을 바꿨죠? 근데 추가로 제가 뭘 했습니까? A라는 선택자를 똑같이 하는데 뒤에 키워드가 뭐가 들어갔죠? all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미는 A를 한 개만 받겠다, 여러 개 받겠다. 그러니까 A가 여기 A 리스트라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총 4개가만 들어갈 겁니다. 그럼 4개가 들어가서 이걸 이제 반복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디버거 기능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 디버거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진행된 거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디버거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는 뭐냐면 어원은 반도체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 벌레를 찾기 위해서 뭔가 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검사를. 이 코드 자체도 이 디버거를 돌리게 되면 그러면 해당 코드를 제가 지정한 중단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백엔드라든지 로직 자체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버깅을 돌릴 수가 있지 원래 실제 현업이나 그쪽에서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돌리지도 않을 뿐더러 테스트 버전에서 절대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문서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몇 개를 확인할 때 그 정도로만 쓰이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을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이렇게. 그러면 아무거나 뭐 열시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디버깅인데 일단 제가 디버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디냐면 잠시만요. 요게 필요하거든요. 이 디버그라는 명령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나 하시고 그리고 여기 바디 밑에 여기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로만으로 지금 구성된 파일이 아니라 지금 HTML에 스크립트를 지금 주입해서 쓰고 있고 지금은 제가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빼내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미뤘다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잠시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 디버깅은 잠시 보류. 네. 그래서 이건 잠시 보류를 하시고 일단 잠깐 보류하고 어디를 가냐면 지금 제가 input이라는 태그 안에 onClick이라는 속성으로 일단 이거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잠깐 보류를 하고요.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자 해당 그 스크립트 안에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일단 반복문이 되는 구조를 조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이제 배열이 나옵니다. 이제 왜 배열이 나오게 되냐면 반복문을 쓰기는 쓰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은 배열이 나오거든요. 그럼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변수는 뭐 하나를 뭐 담는 그릇이라 보면 되고 배열은 여러 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비유를 뭘로 하냐면 계란판을 비유합니다. 뭘 비유한다고요? 계란. 그 보통 계란판에는 뭐만 담습니까? 계란만 담죠. 그렇죠? 근데 계란에 뭐 메추리알을 담는다든지 뭐 타조알을 담으면 안 되겠죠. 그거 비유를 하는 게 같은 데이터 타입을 제가 담는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란판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계란에 대해서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받는 그릇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란판이라고 저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배열이라는 것도 일종의 수납 상자입니다. 객체도 수납 도구, 배열도 수납 도구. 하지만 얘는 수납 도구이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좀 담아둔다. 뭐 일단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954번을 가볼까요? 약간 문장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몇 번 라인이에요 지금? 이 예제가?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럼 49? 뭐 62? 50. 아 52. 아 거의 완전히 비슷하죠. 예. 그 예제 보시면은 이제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을 이제 선언하는 기호는 대괄호를 쓰고요. 대괄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큰 따옴표 의미하는 거는 해당 그 타입을 문자열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를 통해서 해당 내가 담을 데이터 타입 문자열이면 문자열, 뭐 숫자면 숫자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예제를 뭘 보시냐면 971번에 보면 해당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 태그를 통해서 해당 코워커스라는 변수명을 지정하고요. 이 변수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웃긴 게 해당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안 하고 해당 변수의 종류도 지정을 안 해요. 약간 이거를 그 컴파일러 상에 해당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할 때, 런 할 때 그때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배열이면 배열에 맞게끔, 문자는 문자에 맞게끔 자기가 알아서 조금 합니다. 이게 조금 유행이다 보니까 자바는 원래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버전 이후로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변수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바가 좀 보수적이에요. 데이터를 뭐 선언하는 것부터 뭔가를 할당하는 게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처럼 이게 좀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 의식을 했는지 좀 그런 기능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주석이나 여러 개 좀 길게 적혀 있어도 누가 그 코드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얘는 문자열이구나, 얘는 당연히 숫자이구나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자바가 좀 더 쉽습니다. 좀 코드는 길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라벨링을 표시됐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엄청 뭐죠? 불편하죠. 변수는 변수인데 얘가 배열인지 얘가 문자열인지 얘가 숫자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 그래서 지금 이 코워커스라는 거는 이 배열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지금 제가 1번에 요거 했는데 나중에 이거 작업했던 거 있죠, 이거. 그 아까 제가 한 7교시쯤 되면은 요 작업을 1번, 2번, 3번의 인덱스까지 조금 복사를 다 반복을 해서 일단 버튼을 다 넣고 그 다음 시간에 리팩터링 해서 조금 중복을 제거를 하자,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EX2번으로 가겠습니다. EX2번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뭘 쓸 거냐면은 배열 연습하기 이렇게.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화면은 이렇게 놓습니다. 배열 연습하기, 현재 이렇게 변수가 코워커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소는 이고잉이랑 이렇게 제가 담았다라고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개발자 도구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워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배열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일상에. 그래서 해당 문서 안에 스크립트로 코워커스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변수명을 한번 콘솔상에 찍어보면 여기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랭스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랭스 이렇게 얼마가 찍히죠? 이가 찍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가 찍히는 거. 배열의 개수가 이가 찍히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1번에서 요거 작업했던 거 이거 잠깐만 또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리스트니까 배열을 의미하죠. 그죠? 제가 아까 다큐멘트에 query select all이라는 거는 제가 단수를 했습니까? 복수를 했습니까? 복수. 근데 A 링크가 몇 개 있었죠? 제가 아마 샘플 한 4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A 리스트라는 배열 안에는 원소가 아마 A 링크가 4개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랭스 한번 찍어보면 그래서 개수가 몇 개죠?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배열도 그 안에 개수를 셀 때 시작이 인덱스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덱스 이응 기억나시죠? 그럼 1번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 변수에 여기 다큐멘트 점에 write에 이 코워커스의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여기가 0번째, 여기가 몇 번째요? 1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워커스라는 배열에 이 대괄호 해서 해당 0번째 원소와 해당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는 개발자 도구로 잠시 가서 여기다가 코워커스라고 해서 여기에 대괄호하고 0번을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고잉이 나옵니까? 좀 화면이 많이 작죠? 흐릿하네요. 요 정도? 그러면 대괄호는 1번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방향키 위로 해서 0 씌우고 1 한번 해서 엔터 쳐 보시면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해당 인덱스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면 한번 찍어 볼까요? 찍어 봅시다. 자, 콘솔 상에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EX 2번에 가서요, 여기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를 찍을 거냐? 메모장에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립트로 찍을 수 있죠. 자, 요거 요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get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자, 붙여 넣으실 때 이 스크립트 배열 밑에다가 좀 복사를 이렇게 붙여 넣어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 내용만 여기 밑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고잉도 나오고 EZ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봐줘야 될 거는 기본적인 거, 이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각 배열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 이게 get 뭔가를 가져오다, set 뭔가를 설정하다, 이 두 개 엄청 많은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0번에는 이고잉이 있고 첫 번째는 EZ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의 카운트, 이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const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프루트라는 배열이 변경이 안 되는 거를 상수로 취급한 겁니다. 이거 대신에 VAR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VAR을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VAR, 이 const라고 하는 상수, 변하지 않는 항상 상자를 의미하고, le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6버전에서 나온 이제 이 let이라는 그 예약어인데, 나중에 이 bar라는 게 이게 단점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해서 할당까지 했는데 이 bar로 선언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변수는 재할당 및 재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이 프루츠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됐던 거를 다시 VAR로 해서 재할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변수에 있던 내용이 좀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let이라는 예약을 좀 쓰게 되는데, 뭐 지금은 일단 VAR 변수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예제라든지 이런 문법 등이 나오고 있죠. 이거 잠깐 좀 참고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됐어요. 뭐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배열의 값을 추가하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조금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다음은 제가 내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를 보시냐면 해당 배열의 값을 추가할 때는 키워드가 이제 push라는 거를 쓸 건데, 먼저 이거를 볼까요? 검색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 배열을 add 추가하거나 데이터 이렇게. 자, 가볼게요. 그러면 해당 내용의 과일에 대해서 이제 push를 통해서 이 키위라는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는 않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h2랑 count라는 거를 바로 쓰겠습니다. 복사하시고 그 VS 코드 여기 밑에다가 get 밑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 get 밑에다가 add라는 거랑 이 count라는 거랑 이거를 추가로 그냥 바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가 이렇게 두 개만 있었거든요. 배열에. 근데 두루랑 테오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했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여러분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서요. 다시 코워커스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그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0번째에 뭐가 들어갔는지, 1번째에 뭐가 들어갔는지, 2번째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3번째에 뭐가 들어갔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시죠. 또 추가로 똑같이 랭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거의 길이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4개가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푸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당 배열의 값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배열에 대해서 뭔가 값을 추가하고 그리고 값을 꺼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이제 하다 보면은 차차 알게 되니까 너무 해당 메서드들에 대해서 좀 특정 메서드를 외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추가하는 거구나. 오케이 됐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반복문은 제가 내일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개인 프로젝트 하는 그 제가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고 여러분들 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기획이 너무 힘들면은 그 샘플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그 U에서 U를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좀 따와서 좀 비슷하게 좀 구현할 노력을 한 거지 똑같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오늘 배웠던 부트스트랩 가져다 쓰는 거 그리고 지금 HTML, CSS까지 해서 제가 파일을 분리시키는 거 그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내일에서 거의 이제 기본적인 뼈대만 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그 어디 갔죠? 요거 완성하는 거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1번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온클릭한 부분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2번 여기에도 제가 복사를 하고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3번에도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인덱스에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인덱스에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번, 2번, 3번 그리고 인덱스를 복사를 해서 여기 밖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카피로 들어갔네. 그러면 1번, 2번, 3번 인덱스를 얘를 지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다 커밋시키겠습니다. 네, 변경했고요. 변경해서 그 VS 코딩의 1110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답니다.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눌려보면 이렇게 각각의 버튼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리드가 적용이 안 돼 있네요. 확인 한번 제가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스타일을 이거를 뺐죠. 이것도 한 개 더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네, 됐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잠시만요. 코드가 빠져 있나요? 한번 확인 제가 할게요. 링크해서 혹시 파일이 들어갔는지 여부만 제가 확인해서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링크. 예, 일단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수정해 놓을게요. 이거 네. 나이트일 때는 네. 색깔 변경 이걸로 되고 네. 그 데이일 때는 변경 안 되는 코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거 이 코드 부분 설명해 주면 돼요. 네네.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들어갈게요. 똑같아서 반복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얘를 설명해 줄까요? 네. 그러면 요게 인풋이 이제 원래는 이거 빼고 네. 이거 빼면 여기까지만 치면 이게 더미, 그러니까 그거 버튼인 건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 온클릭부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거든요. 속사. 이거 클릭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수행되는 문장이 여기 온클릭 다음에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그다음에 이 this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 밸류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this는 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현재 이 if라는 게 어디 있는지를 잘 보면, 따지고 보면 이 input이라는 태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input이라는 안에 속성이 타입 첫 번째 속성, value라는 두 번째 속성, onClick이라는 세 번째 속성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속성 안에 if문으로 this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this 자기 자신 누구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풋. 그러니까 인풋에 있는 이 this에 있는 value가 얘인 거 맞죠? 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초기 값은 night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여기 this에 있는 이 값이 night인데 이거랑 같니라고 물어봤어요. 같으니까 이제 그럼 얘가 참이죠. 네. 그럼 if문이니까 참일 때 실행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프로그램 시간적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진행이 되니까 얘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 쿼리 셀렉트에서 일단 이 코드는 제가 뭐 정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따 있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그 타겟을 안 바꾸고 이걸로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디 갔지? 이 다큐멘터리 셀렉트에서 지금 일단 타겟 이거 변수 내가 썼고 써긴 썼는데 지금 정리는 좀 덜 됐어요. 원래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일단 현재 여기까지만 설명 줄게요. 그래서 요게 반복이 됐었어요. 여기. 그래서 어디를 이걸 함축했냐면 그 변수를 썼냐면 이 타겟이라는 변수를 썼어요. 그럼 이거 이제 문서에
해당 셀렉터에 이거 이제 바디, 바디는 이제 그 메타 태그 전체 의미하는 거. 그래서 그럼 그 바디 안에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스타일은 이제 CSS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색깔 변경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얘는 이제 블랙, 백그라운드 얘는 글자색을 원래 화이트. 최초에 처음에는 배경도 블랙이고 그다음에 글자색도 화이트를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얘 때문에 A 링크가 다 뭘로 바뀌냐면 파우더 블루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네. 입력을 했는데 네. if에만 이걸 입력을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if까지 했으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만 딱 이게 실행이 돼요. 여기. 여기 사실 여기까지. 바깥에 빼놔서 여기 둘 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거 바꿔볼게요. 네네. 백화상. 네. 녹화를 중지를 안 했네. 녹화를 중지를